자, 여러분, 제 말을 잘 들어보세요. 제안을 하나 할게요. 먼저 다이아몬드를 훔치러 외딴 섬으로 가셔야 합니다. 어떤 지도에서도 존재하지 않고 일반인이 가는 건 금지되어 있는 섬이죠. 다이아몬드는 이 섬의 중심부에 있습니다. 보안이 엄청나고 깊은 지하 벙커 안에 들어있어요. 정문으로 가는 건 불가능해요. 운 좋게도 이 섬에는 비밀 감옥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섬의 죄수로 도착해서 지하 터널을 통해 탈출을 하게 될 거예요. 저 터널이 여러분을 벙커로 인도해 줄 거죠. 그러면 다이아몬드를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전체 과정에 시간이 별로 많이 주어지지 않을 겁니다. 일을 다 마치면 섬의 남쪽에서 보트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모든 것을 정확하게 마치고 계획을 따르세요. 그러면 아무 문제 없을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가봅시다. 다른 죄수들과 헬리콥터를 타고 섬으로 날아갑니다. 여러분에게는 수갑이 채워져 있어요. 그때 갑자기 헬리콥터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조종사가 헬리콥터가 추락하고 있다고 하면서 낙하산을 쓰고 뛰어내립니다. 주위를 둘러보고 다음에 무엇을 할지 결정해보세요. 서둘러야 합니다. 객실 근처에 걸려있는 수갑 열쇠가 보이시죠? 그러면 수갑을 풀어보세요. 죄수들도 풀어달라고 하네요. 하지만 조심하세요. 위험한 사람들이니까요. 세 사람 모두 헬리콥터를 조종할 줄 안다고 합니다. 누굴 믿으시겠어요? 남자 다리에 헬리콥터 문신이 있어요. 실력 좋은 조종사일지도 몰라요. 여러분이 그 사람의 수갑을 풀어주자 그는 자신이 거짓말을 했다고 인정했습니다. 이 사람들 중 아무도 어떻게 헬리콥터를 조종하는지 모릅니다. 낙하산은 하나밖에 안 남았어요. 그 죄수가 여러분을 옆으로 밀치고 낙하산을 잡아서 추락하는 헬리콥터에서 뛰어내렸습니다. 여러분은 다른 죄수들도 풀어주기로 했어요. 이제 무엇을 하실 건가요? 낙하산 없이 뛰어내리시겠어요? 혼자서 헬리콥터를 착륙시켜 보시겠어요? 헬기의 조종사는 착륙이 불가능했기 때문에 헬리콥터를 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성공하지 못할 겁니다. 뛰어내려야 해요. 바다 위를 날고 있었던 거 기억하시죠? 또한 헬리콥터는 떨어지는 중이기 때문에 높이가 그리 높지 않습니다. 물에 뛰어들고 해변을 향해 헤엄쳐 가보세요. 그때 갑자기 상어 지느러미가 보입니다. 상어가 빠르게 다가오고 있는데 어떻게 하시겠어요? A. 가능한 한 빨리 해변으로 헤엄쳐 간다. B. 어디로도 수영해가지 않고 그냥 물에 떠 있는다. C. 상어를 겁주어 쫓아버리기 위해 잠수해서 손을 흔들기 시작한다. 멈추셔야 해요. 만약 앞으로 헤엄쳐 나가기 시작한다면 상어는 여러분을 쫓아오기 시작할 겁니다. 숨을 많이 들이쉬고 불필요한 움직임을 만들지 마세요. 상어는 곧 떠날 거예요. 하지만 만약 상어가 공격을 한다면 여러분도 반격해야 할 겁니다. 상어의 약점은 아가미와 눈이에요. 다행히 상어는 여러분에게 돌격하지 않았어요. 상어는 멀리 헤엄쳤고 여러분은 안전하게 해변에 도착합니다. 섬의 경비병들이 정글에서 뛰쳐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헬리콥터에 있던 죄수 중 한 명이 덤불 속에 숨어 있더니 여러분에게 함께 가자고 하네요. 어디로 가시겠어요? 교도관들이 여러분을 잡아서 감옥에 데려가도록 두세요. 임무를 잊지 마시고요. 교도관들은 여러분에게 노란 셔츠를 입히고 먼 곳으로 데려가고 있어요. 위험한 사람들이 많이 보이네요. 이제 여러분은 식탁에 앉아서 점심을 먹고 있어요. 여러분 앞에 3명의 죄수가 있습니다. 이들 중 한 명은 탈출할 거예요. 누구일까요? 책을 든 남자입니다. 금속 줄을 책갈피처럼 숨기고 있어요. 이 사람도 탈출을 시도할 거예요. 감옥에서 벙커로 이어지는 지하 터널은 세탁실 아래에 있습니다. 감방에서 나와 그곳으로 가셔야 해요. 그러니까 금속 줄을 가져와서 자물쇠를 따주세요.
모두 마당으로 나가서 산책을 합니다. 여러분은 책을 들고 있는 남자를 따라가고 있어요. 그는 벤치에 앉아서 책을 의자 밑에 숨겼습니다. 그를 산만하게 만들어서 책을 손에 넣어야 해요. 농구공, 아령, 카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 하실 건가요? 아령으로 같이 운동을 하거나 카드놀이를 하자고 제안할 수는 있지만 그의 시야에서 벗어나는 게 어려울 것입니다. 농구를 시작하고 공을 멀리 던져보세요. 죄수가 쫓아갈 겁니다. 그동안 여러분은 그 책을 챙깁니다. 그래서 책을 집어들었지만 안에 있는 금속줄을 찾지 못했어요. 그 대신에 약간의 돈을 찾았습니다. 아마 다른 죄수들 중 하나에게 도구를 판 것 같아요. 여러분은 돈을 주머니에 넣고 마당을 둘러봅니다. 죄수들 중 누가 금속줄을 가지고 있을까요? 저 남자가 셔츠 소매를 손으로 막고 있네요. 보아하니 금속줄을 거기에 숨기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 그에게 접근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죄수들 중 한 명이 싸움을 시작했어요. 경비원들이 폭동을 막기 위해 애쓰고 있어요. 이 모든 혼란 속에서 누군가가 여러분의 머리를 때렸고 여러분은 의식을 잃었어요. 병동에서 일어났습니다. 이런 시간이 거의 안 남았어요. 문은 잠겨 있어요. 경비원 몇 명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세탁실에 어떻게 들어갈 수 있을까요? 구석에 더러운 세탁물을 실은 커다란 카트가 있습니다. 저 안에 숨으면 가야 할 곳으로 사람들이 여러분을 데려다 줄 거예요. 더러운 침대보 사이에 숨었어요. 청소부가 이제 카트를 세탁실로 옮기고 있습니다. 침대보를 세탁기에 던지다가 여러분을 알아봤습니다. 그리고는 소리를 지르더니 경비원을 부르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까 돈을 챙겼던 거 기억하시죠? 입을 다물어 달라고 부탁해보세요. 여러분은 세탁기 중 하나를 들어 올리고 아래에 구멍을 찾았습니다. 그 안으로 기어들어가 터널을 통과하세요. 매우 춥고 습하고 어두운 공간이네요. 마침내 작은 방에 도착했습니다. 창문과 문은 없고 벽돌 벽만 있네요. 어떻게 하실 건가요? 돌아갈 수는 없어요. 이 벽돌들 중에 벽에 튀어나온 곳이 하나 있어요. 밀어보세요. 성공입니다. 비밀의 문이 열리고 여러분은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 아래로 내려가서 다른 철문을 하나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마스크가 연결된 산소 탱크가 근처에 놓여 있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문을 열고 여러분은 두 개의 철제 문 사이에 밀실로 들어갔습니다. 문 중 하나가 여러분 뒤에서 닫혔고 모든 산소가 배출되고 있어요. 숨을 쉴 수 없으니 마스크를 쓰세요. 두 번째 철문이 열리네요. 그 안으로 들어가시죠. 세 개의 터널이 보입니다. 첫 번째 터널은 움직이는 도끼, 칼날, 톱니바퀴가 가득합니다. 두 번째 터널에서는 고전압 때문에 불빛이 나오고 있어요. 세 번째 터널에는 밝은 불꽃이 타오르고 있습니다. 이 위험 요소들 중 하나는 착시입니다. 어떤 터널을 선택하실 건가요? 이 방에는 공기가 들어오지 않으니 불이 탈 수 없습니다. 불꽃은 홀로그램입니다. 앞으로 나아가 어두운 방 앞에 서 있습니다. 너무 어두워서 안에 뭐가 있는지 볼 수 없어요. 왠지 안에 다이아몬드가 있을 것 같아요. 잠깐, 이 다이아몬드는 뭐죠? 여러분에게 이 미션을 준 사람은 누구였죠? 여기서 무엇을 하고 계신가요? 그 순간 알 수 없는 힘이 여러분을 앞으로 밀어냅니다. 컴컴한 공간에 발을 들여놓자 여러분은 다시 한번 쓰러졌어요. 우주에 떠 계시는군요. 너무 춥고 무서워요. 무한한 우주 속에서 스스로가 너무 작게 느껴집니다. 갑자기 빛나는 무언가가 보입니다. 별일까요? 소행성일까요? 밝은 빛이 주변의 검은 공간을 비추고 있어요.
잘했군요. 라는 무거운 목소리가 들립니다. 제이크와 세라는 짐 빠지는 비즈니스 회의를 마친 후 호와 리조트에서 쉬고 있었어요. 하지만 뭔가 잘못되었어요. 그게 뭘까요? 수영장 물이 얼었어요. 그리고 이 사진은 뭐가 잘못되었을까요? 비춰진 모습과는 달리 여자는 사실 목걸이 일을 하고 있지는 않아요. 여러분의 초능력이 뭔지 알아봅시다. 점수 기록하는 걸 잊지 마세요. A. 여러분이 하루 중 가장 좋아하는 때는 언제인가요? 아침, 저녁, 밤, 오후? 고를 수가 없어요. B. 어떤 초능력을 갖고 싶으세요? 순간이동, 초스피드, 텔레파시, 엄청난 힘, 엑스레이 시야. C. 축하해요. 이제 그 초능력이 생겼어요. 하지만 강한 힘에는 큰 책임이 따르죠. 그걸 어떻게 사용할 건가요? 내 짱남 짱녀와 결혼한다. 지구를 지배한다. 부자가 된다. 사막의 운둔자가 된다. 사람을 구한다. D. 다른 사람과 어떻게 지내나요? 전 공손하고 중립적이에요. 친구 없는 삶은 상상할 수 없어요. 전 다른 사람들이 싫어요. 전 약간 내성적이에요. 전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는 걸 좋아해요. 이 어떤 색을 가장 좋아하나요? 검은색,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 보라색. F. 마술사에게 크리스탈이 필요해요.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걸 골라보세요. 빨간 루비, 보라색 자수정, 흰 다이아몬드, 무지갯빛 오팔, 검은색 마노. G. 여러분의 영감의 원천은 무엇인가요? 사랑, 경쟁, 예술, 자연, 게임. H. 어떤 게 여러분에 관한 건가요? 난 유명해지고 싶어. 난 꽤 똑똑해. 난 야단법석을 피해. 난 모두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난 이기기 위해선 뭐든 할 거야. 이제 점수를 세고 여러분의 마법 능력을 알아보세요. 8에서 14점, 염력, 물체를 움직이고 조작하는 능력이죠. 15에서 20점, 원소 마법. 여러분은 불, 물, 공기, 그리고 지구를 조종할 수 있어요. 21에서 26, 사랑의 마법. 여러분은 완벽하게 어울리는 커플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27에서 33, 최면술. 여러분은 매우 설득력 있는 환상을 만들 수 있어요. 34에서 40, 치유. 여러분의 에너지가 몸과 마음을 치유해요. 그림을 잘 보세요. 다른 시간대에서 온 차가 보이나요? 맞아요. 여기 있어요. 그림을 보세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하나요?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나요? 만약 A를 선택했다면 여러분은 매우 독립적인 사람이에요. 도움이 필요할 때도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는 걸 선호하죠.
그리고 만약 옵션 B를 선택했다면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건 가족이에요. 여러분은 다른 사람들이 잘못되더라도 그들을 돌봐주죠. 젬마는 약혼자인 마이크와 함께 식당에 갔어요. 맛있는 식사를 끝낸 직후 마이크는 아팠어요. 젬마가 구급차와 경찰을 불렀어요. 형사는 식당 종업원을 신문했어요. 웨이터는 음식에 손도 대지 않았다고 말했어요. 그녀는 그냥 주문을 받아 주방장에 전달했을 뿐이에요. 설거지 담당은 자기는 항상 고급 빈으로 설거지를 철저히 하고 있다고 했어요. 주방장은 주문에 따라 식사를 준비했다고 말했어요.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나요? 주방장이에요. 그의 사물함과 문신을 보세요. 그는 젬마의 전 남자친구예요. 질투심에 마이크에게 독을 먹인 거예요. 윌은 커피숍에서 일해요. 어느 날 그의 아내인 다이애나가 그를 방문하러 왔어요. 손님 중 누가 그의 진짜 아내일까요? 윌은 오른쪽에 있는 여자와 결혼했어요. 목에 비슷한 문신을 하고 있네요. 다른 여자들은 우연히 같은 이름을 한 랜덤 손님들이에요. 그레그와 그의 딸 미아는 1년 동안 떨어져 있다가 산책을 나갔어요. 이 6명을 자세히 보세요. 어떤 커플이 부녀지간인가요? 맞아요. 미치광이 과학자 프레드는 우연히 미라를 되살렸어요. 그의 창조물이 박물관을 탈출했어요. 미라를 따라 프레드는 공원을 달려갔어요. 이 그림을 보세요. 프레드가 미라를 찾는 걸 도와줄 수 있나요? 게다가 팔 구멍이 2개, 머리 구멍이 하나, 몸이 들어가는 구멍이 아래 하나 있어요. 평일에 케네디는 출근길에 사과를 1개씩 먹습니다. 한 번은 꽃을 파는 한 여성을 발견했습니다. 그 여자는 한 남자에게 꽃다발을 주면서 참치 샌드위치라고 말했어요. 다음 날 다른 사람에게 요거트라고 말했어요. 셋째 날에는 달걀이라고 했어요. 케네디는 호기심이 생겨서 꽃을 사러 그 여자에게 걸어갔습니다. 그 여자는 사과라고 말했어요. 그 여자의 이상한 능력은 무엇일까요? 그 여자는 항상 상대방이 마지막으로 먹은 음식을 맞췄어요. 사이먼은 반의 새로운 여학생에게 반했어요. 마침내 그는 소녀에게 데이트를 신청했습니다. 소녀의 관심을 끌기 위해 자신이 특별 비밀 훈련을 받았다고 거짓말을 했어요. 그러고는 달에도 간 적이 있다고 말했어요. 심지어 사진도 있었어요. 소녀는 사진을 보더니 사이먼을 믿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사진 속에서 사이먼은 달에 서 있습니다. 하지만 배경에 달이 또 하나 보여요. 그건 불가능합니다. 사이먼은 포토샵 기술이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충분히 생각해보지 않은 건 확실해요. 부유하고 유명한 노부인 스티븐슨 부인은 수년 동안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한 가지 특이한 점이 있었어요. 누군가 초인종을 누를 때마다 코트와 모자를 먼저 쓰고 나서야 문을 열었어요. 그 이유를 알 수 있나요? 부인은 문을 열 때까지 방문객이 누군지 몰랐어요. 만약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자기가 방금 집에 돌아왔다고 하면서 들어오라고 초대했을 거예요. 만약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지 않은 사람이라면 막 나가려는 중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조단 부인은 음악을 좋아했어요. 그래서 딸 지아나를 음악학교에 보냈어요. 부인은 딸이 매일 연습을 하도록 시켰어요. 한 번은 조단 부인이 2주 동안 출장을 가야만 했어요. 부인은 지아나에게 매일 연습하라고 말했고 딸은 그러겠다고 했어요. 2주 후에 조던 부인이 돌아왔을 때 지아나가 연습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어떻게 알았을까요? 피아노에 먼지가 쌓여 있는데 이것은 지아나가 피아노를 연지 꽤 오래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른 은하에서 온 외계인 집단이 지구를 발견했고 사람들은 연구하기로 했습니다. 그중 4명은 인간으로 변해 우리 지구를 탐험하러 왔습니다. 하지만 외계인들은 인간인 척하는데 성공하지 못했어요. 이 사진들을 보고 외계인을 찾아보세요. 첫 번째 사진입니다. 이상한 점이 보이나요? 이 남자의 피부는 파랗습니다. 외계인임에 틀림없어요. 이번에는 더 어렵네요. 여기 가짜 인간이 보이나요? 겨울이고 춥습니다. 하지만 이 남자는 반바지만 입고 있어요. 그건 추운 기온에 견딜 수 있는 비인간적인 능력입니다. 이 사진은 어때요? 이 남자가 무엇을 먹고 있는지 자세히 보세요. 전혀 인간의 음식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좋아요. 이건 어때요? 손가락이 6개인 거 보셨어요? 그 사람일 거예요. 로렌스 부인에게 3 딸이 있는데 저녁 8시 이후에는 외출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부인이 직장에 있을 때 한 이웃이 전화를 걸어 쇼핑몰에서 딸 중 1명을 봤다고 말했습니다. 로렌스 부인은 즉시 딸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미아는 밖에서 배드민턴을 치고 있었다고 말했어요. 니콜은 친구들과 온라인 스터디를 했다고 말했어요. 퀸은 컴퓨터 게임을 하고 있었다고 말했어요. 누가 거짓말을 했나요? 미아, 혼자 배드민턴을 칠 수는 없어요. 그리고 자매들이 모두 바빴기 때문에 함께 칠 수 없었어요. 저는 애나라는 친구가 있어요. 애나의 엄마는 제가 아는 사람 중 가장 특이한 사람이에요. 머리는 초록색이고 치마와 바지를 함께 입고 애완 너구리를 기르고 있습니다. 3명의 딸도 있어요. 큰 딸의 이름은 웬스데이고 둘째 딸의 이름은 Thursday입니다. 막내 딸의 이름은 무엇인지 추측할 수 있나요? 애나의 엄마니까 셋째 딸의 이름은 애나입니다. 대학 첫날 루비가 실종됐어요. 형사에게는 3명의 용의자가 있었습니다. 교장 콜린스 부인, 청소부 라이트 씨, 루비의 가장 친한 친구인 캐시디였어요. 콜린스 부인은 학기 중간 보고서를 작성해야 해서 사무실을 떠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라이트 씨는 심지어 루비를 본 적도 없다고 말했어요. 캐시디는 학교에서 하루 종일 함께 있었는데 루비가 집에 갔다고 말했어요.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을까요? 콜린스 부인이 틀림없어요. 그날은 대학 첫날이었습니다. 아직 학기 중간 보고서가 나올 리가 없었죠. 벨라와 오로라는 항상 진실을 말하지만 생일날에는 항상 거짓말을 합니다. 오늘은 9월입니다. 그리고 비키는 영화관에서 야근을 했다고 해요.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나요? 릴리예요. 밤새 비가 왔으니 공원에서 별을 볼 수 없었을 거예요. 그림을 보세요. 다른 꽃을 찾을 수 있나요? 왼쪽 구석에 있는 이 작은 거예요. 4명의 미인대회 결승 진출자들이 마지막 공연을 준비하고 있어요. 갑자기 헬렌은 누군가가 자신의 이브닝 드레스를 망쳐놓았던 걸 알게 되었죠. 헬렌은 다른 여자들을 신문했어요. 코트니는 화장을 하고 있었다고 했어요. 그건 스타일리스트가 확인해 줄 수 있어요. 제니퍼는 기자들과 얘기하느라 바빴어요. 그리고 켈리는 인스타그램용 사진을 찍고 있었어요. 누가 헬렌의 옷을 망쳤죠? 제니퍼예요. 그녀의 머리를 보세요. 가위가 숨겨져 있네요.
부모님이 시골에 가서 아들인 짐과 애견 척 둘을 하룻밤 같이 있겠어요. 금요일 밤이었고 짐은 파티를 열기로 결정했죠. 그는 친구 3명을 초대했어요. 그들이 왔을 때 척이 손님들을 향해 짖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짐은 개를 부모님 방에 가두었어요. 30분 후 짐은 척이 잘 있나 보려고 갔어요. 하지만 문을 열었을 때 개가 없어진 걸 발견했어요. 심지어 모든 창문이 닫혀 있었는데 말이에요. 짐은 손님들을 신문했죠. 롭은 비디오 게임을 하고 있었어요. 노라는 거실에서 틱톡 춤을 찍고 있었어요. 그리고 댄은 짐과 함께 부엌에서 간식을 만들고 있었어요. 누가 개를 훔쳤나요? 짐의 부모님이 장난친 거예요. 보여요? 덤불 속에 숨어 있는데 개도 같이 있네요. 그림을 보세요. 도둑을 찾을 수 있나요? 이 나무 뒤에 숨어 있어요. 이 원숭이들을 보세요. 이 중 3마리는 다른 원숭이들과는 달라요. 보이나요? 이 원숭이는 새끼를 안고 있어요. 이 녀석은 바나나를 숨기고 있어요. 그리고 이 원숭이는 반대 방향을 보고 있어요. 간호사인 조이는 흡혈귀가 병원에 침입했다는 익명의 메시지를 받았어요. 병동을 조사하는 동안 조이는 복도에서 3사람과 마주쳤어요. 줄스, 샘, 그리고 데비예요. 조이가 이 중에 누가 진짜 뱀파이어인지 알아낼 수 있게 도와주세요. 데비는 남자친구 샘을 만나러 왔기 때문에 얼굴에 온통 빨간 립스틱을 발랐네요. 보세요. 몰래 손을 잡고 있잖아요. 샘 또한 얼굴과 목에 데비의 붉은 립스틱 자국들이 있네요. 그리고 줄스는 빨간 얼룩이 있는 커다란 배낭을 메고 있어요. 헌혈한 피를 훔친 것 같네요. 그림을 보세요. 누가 감옥을 탈출할 수 있을 것 같나요? 첫 번째 죄수예요. 그의 교도소 자물쇠는 이미 열려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죄수는 아직 자물쇠를 열어야 해요. 이 여자들을 주의 깊게 봐주세요. 이 중에 도둑이 있어요. 범인을 밝힐 수 있나요? 세 번째 여자예요. 그녀는 4번째 여자의 폰을 들고 있어요. 그녀의 초상화가 휴대폰 케이스에 인쇄되어 있네요. 낸시는 오랫동안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작가의 전시회를 방문하는 걸 꿈꿔왔어요. 마침내 그 전시가 그녀의 마을에 도착했을 때 낸시는 3명의 친구들에게 전화를 걸어 같이 가자고 초대했어요. 하지만 다들 거절했어요. 웬디는 콘서트에 간다고 했고 이미 표도 샀다고 했어요. 셰넌은 아파서 집 밖에 나가고 싶지 않다고 했어요. 그리고 비키는 동생을 댄스 학원에 데려가야 했어요. 낸시는 속상해서 전시회에 가는 걸 다음 날로 미루기로 했어요. 몇 시간 후 낸시는 친구들의 SNS를 훑어보다가 엄청 화가 났어요. 그녀의 친구 중 한 명이 거짓말을 했어요. 거짓말쟁이는 누구일까요? 셰넌이에요. 웬디가 콘서트에서 찍은 사진 속에 있네요. 아침에 질 박사는 병원에 도착해 새로운 환자들을 만나기 위해 병동으로 갔어요. 질이 그들을 보았을 때 그녀는 환자 중 한 명이 가짜라는 걸 바로 알아차렸어요. 누굴까요? 첫 번째 환자예요. 사진 속에 있는 여자의 머리색은 그녀의 것과 달라요. 다니엘 형사는 호텔로 오라는 요청을 받았어요. 누군가가 가장 비싼 방을 털었어요. 형사는 감시 카메라의 영상을 확인했지만 의심스러운 건 못 보았어요. 그는 호텔 투숙객들을 신문했어요.
캐런은 그에게 극장표를 보여주며 전날 오페라를 보러 갔었다고 말했어. 어느 날 에이미는 이웃에 있는 버려진 집을 탐험해보기로 결심했어요. 그녀는 혼자 안으로 들어갔어요. 이곳은 섬뜩하고 이상했죠. 정원을 탐험한 걸로 시작해서 꽃들을 좀 보다가 산만해져서 갑자기 6m 깊이의 수영장에 빠졌어요. 수영장은 비어있었지만 안으로 떨어졌을 때 그녀는 수영장을 단 5분 만에 물로 가득 채울 수 있는 센서를 작동시켰어요. 에이미는 수영을 못해서 두려웠어요. 주위를 둘러보았고 수영장 바닥에 1.8m 길이의 밧줄이 놓여있는 걸 봤어요. 또 1.2m 너비의 나무통과 1m 높이의 금속 금고도 보았어요. 에이미는 키가 1.8m였고 수영장에서 안전하게 나올 수 있었어요. 어떻게 했는지 추측할 수 있겠나요? 일단 물이 불어나기 시작하자 에이미는 나무통을 꽉 붙여봤어요. 그렇게 물 위에 떠 있을 수 있었고 수영장에서 무사히 나올 수 있었죠. 5자리 숫자 조합의 자물쇠가 있는 문을 통해서만 집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에이미는 단서를 찾기 위해 주위를 둘러보았고 5자리 숫자가 있는 종이를 발견했어요. 81169. 이 암호를 눌러봤지만 열리지 않았어요. 곧 뭐가 문제인지 깨달았어요. 여러분도 알아낼 수 있겠나요? 종이를 거꾸로 들고 있었어요. 정확한 코드는 69118이에요. 드디어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녀는 거실에서 이 저택이 결국 버려진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4명의 여자들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들은 각각 에이미를 집 주변으로 안내하겠다고 제안했어요. 어떤 여자가 가장 안전한 선택이라고 생각하세요? 첫 번째 여자는 그림자가 없으니 아마 뱀파이어일 거예요. 세 번째 여자는 목에 흡혈귀 물린 자국인데 이건 곧 흡혈귀로 변할 것이라는 걸 의미해요. 네 번째 여자는 머리에 뱀이 있는데 절대 따라가면 안 돼요. 그래서 에이미의 안내자로 2번 여자가 남았어요. 이 여자는 에이미를 다른 방으로 안내했어요. 그녀는 에이미에게 초콜릿 바를 주었고 줄 도전이 있다고 말했어요. 안내자는 에이미에게 몇 가지 묘기를 선보일 예정이었고 각각의 묘기가 끝난 후 에이미는 안내자에게 초콜릿 바의 7분의 1을 주어야 했어요. 하지만 에이미는 발을 두 부분으로만 자를 수 있어요. 또 특별한 칼 없이 발을 부러뜨리거나 자르는 건 불가능했어요. 이 경우 초콜릿 바를 자를 가장 좋은 전략은 무엇인가요? 에이미는 발을 3조각으로 나눌 2번의 칼집을 내야 해요. 첫 번째 조각이 막대의 7분의 1일 거예요. 두 번째 조각은 7분의 2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바의 7분의 4예요. 안내자는 굉장한 마술 묘기를 부렸고 에이미는 그녀에게 바의 7분의 1을 주었어요. 두 번째 묘기 후에 에이미는 그녀에게 바의 7분의 1을 주고 7분의 1을 돌려달라고 했어요. 세 번째 묘기 후에 그녀는 안내자에게 다시 가장 작은 조각을 주었어요. 그러고 나서 네 번째 묘기 후에 에이미는 첫 번째 2조각을 가져오고 그녀에게 7분의 4 조각을 주었어요. 다섯 번째 트릭 후에 다시 7분의 1 조각을 추가했어요. 여섯 번째 묘기 후에 에이미는 7분의 1 조각을 가져오고 7분의 2 조각을 안내자에게 주었어요. 그리고 대단함의 비난내가 끝난 후에 에이미는 다시 그 여자에게 바의 가장 작은 부분을 주었어요. 제주를 다 부린 후 그 여자는 에이미를 방 안에 가뒀어요. 기묘한 반전 속에 들어왔던 문은 사라지고 에이미는 방 한 구석에 있는 다른 문만 볼 수 있었어요. 그 문은 문자 조합 자물쇠로 봉인되어 있었어요. 에이미는 방을 둘러보다가 종이 한 장을 발견했어요. 이렇게 적혀 있었죠. B 더하기 3, N 빼기 1, B 빼기 1, N 더하기 4, S 더하기 1. 암호는 뭐죠? 암호는 스마트예요. 이 수수께끼 열쇠는 알파벳 안에 숨겨져 있었어요. B 더하기 다음 세 글자는 S예요. N에서 한 글자만 빼면 M이에요. 이런 식으로 하면 돼요. 에이미는 이 방을 나와 지하실로 통하는 계단을 발견했어요. 아래로 내려가니 아래층에 자기를 기다리는 안내자가 보였어요. 그 여자는 에이미에게 테이블에 있는 3개의 음료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고 했어요. 음료수 중 하나에만 독이 들어있지 않아요. 음료들은 설탕이 들어간 차, 카푸치노, 그리고 핫초코였어요. 에이미는 뭘 골라야 할까요? 만약 차 안에 있는 게 진짜 설탕이었다면 이미 완전히 녹았을 테지만 각설탕은 여전히 거기에 있어요. 카푸치노 위의 거품이 의심스러울 정도로 초록색으로 보여요. 아마도 이걸 마시는 건 안전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에이미는 핫초코를 선택해야 해요. 안내자는 집 뒷문을 열고 에이미에게 가서 다시는 돌아오지 말라고 했어요. 에이미는 거리에 서 있는 자신을 발견했고 근처에 엔진이 이미 켜있는 차를 보았어요.
아무리 타서 차를 몰고 집으로 돌아가기로 했어요. 하지만 안개가 너무 심해서 길을 잃었고 결국 아무도 없는 마을로 가게 되었어요. 그때쯤 배가 고프고 목이 말랐고 정말 피곤했어요. 갑자기 에이미는 다른 집으로 통하는 3개의 문을 발견했어요. 첫 번째 문 뒤에 음식이 잔뜩 있다고 쓰여 있었어요. 두 번째 문 뒤엔 마실 수 있는 모든 물이 있었어요. 세 번째 문 뒤에는 10억 원이 숨겨져 있었어요. 에이미는 어떤 문을 먼저 열어야 할까요? 당연히 차문이죠. 에이미는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을 간신히 찾았고 이른 아침에 집에 도착했어요. 집에 들어가자마자 노트북이 없어진 걸 알아챘어요. 거실 창문으로 통하는 바닥에 발자국이 있었는데 누군가가 에이미 집에 침입한 것처럼 보였어요. 에이미는 경찰에 전화를 걸어 이 사건에 대해 말했어요. 하루 만에 형사는 4명의 용의자를 모았어요. 첫 번째 사람은 에이미의 어린 시절 친구인 잭이었어요. 그는 이를 위한 중요한 프로젝트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며칠 동안 집을 떠나지 않았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에이미의 옆집 이웃인 로버트가 있었어요. 그는 일주일 내내 정원을 돌봤지만 에이미 집에 침입한 사람은 본 적이 없다고 말했어요. 에이미의 직장 동료인 말로리는 지난주에 휴가를 갔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에이미의 가정부인 수잔나는 마지막으로 에이미 집을 청소하러 왔을 때 노트북이 아직 거기에 있었다고 했어요. 형사는 누가 했는지 바로 알아냈어요. 어떻게 알 수 있었죠? 로버트의 정원을 보세요. 정원을 관리해왔다고 말했지만 꽃들이 모두 시들어 말랐어요. 에이미의 친구 빌이 에이미에게 전화를 걸어 깜짝 놀랄 일이 있다고 말했어요. 빌은 에이미가 제일 좋아하는 팝밴드 콘서트 티켓을 여러 장 얻었다고 말했어요. 만약 에이미가 아주 어려운 수수께끼의 답을 알아낸다면 빌은 그녀에게 표를 줄 거라고 했어요. 에이미는 수수께끼를 풀고 표를 얻었어요. 수수께끼는 이랬어요. 태어날 때는 없지만 나중에 얻을 수 있다. 몇 년 안에 더 이상 그걸 갖고 있지 않게 됐다. 하지만 그 후 그것 다른 형태로 다시 생겨난다. 수년 후에 그것이 다시 당신을 떠날지도 모른다. 이것들은 무엇인가? 그건 여러분의 치아예요. 오전 11시에 에이미는 상사인 톰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어요. 아주 중요한 문서가 그의 사무실에서 사라져서 톰은 공경에 처해 있었어요. 전날 저녁 그의 책상 위에 있었지만 아침에는 어디에서도 찾을 수가 없었어요. 에이미는 즉시 직원들을 신문하기 위해 그곳으로 갔어요. 곧 3명의 용의자를 찾았죠. 엘리아는 전날 저녁을 영화관에서 보냈다고 말했어요. 메이스는 여자친구를 저녁 식사에 데려왔어요. 그리고 에블린은 미술관을 방문했어요. 에이미가 누가 거짓말하는지 이해하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았어요. 왜죠? 그녀가 당신에게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어제 회사에 늦게까지 있었어요. 몇 가지 서류를 준비해야 했거든요. 제가 이 테이블에 앉아 있었어요. 머리 위 조명은 꺼져 있었고 빛이 나는 유일한 곳은 제 책상 램프였어요. 노래를 듣고 있는데 갑자기 테이블 오른쪽에 그림자가 보였어요. 열린 창문으로 누군가가 뛰어내리는 것이란 걸 알아차렸죠. 제가 즉시 머리 위 전등을 켰고 제 사무실에 보관하고 있던 고대 꽃병이 없어진 걸 발견했어요. 그 꽃병은 가격이 억대예요. 당신은 그녀의 이야기를 믿지 않았어요. 왜죠? 만약 여자 앞에 놓여있던 책상 램프만이 유일한 빛이었다면 그녀는 테이블 오른쪽에 있던 그림자를 알아차리지 못했을 거예요. 알고 보니 탐정 친구가 당신의 연락처를 자신의 모든 지인들에게 주고 갔네요. 그리고 이제 그중 한 명이 당신의 도움을 필요로 해요. 그의 보석상에 도착했어요. 몇 시간 전에 한 고객이 아내를 위한 비싼 다이아몬드 반지를 살 계획으로 왔었어요. 하지만 누가 가게에서 그의 지갑을 바로 훔쳤어요. 당신에게 전화를 한 매니저가 그 시간에 안에 있던 모든 방문객들에게 당신이 도착할 때까지 머물 것을 요구했죠. 당신은 이 모든 사람들을 주의 깊게 봅니다. 곧 누가 지갑을 갖고 갔는지 알게 되었죠. 가운데 있는 남자예요. 오른팔에 붕대를 감고 있어요. 하지만 진짜 붕대처럼 팔에 감은 게 아니라 겉옷 소매에 감겨져 있어요. 옆에 머리에 붕대를 감은 여자와 함께 같이 서서 튼튼한 갈색 문을 두드려요. 한 남자가 문을 엽니다. 실례합니다. 라고 합니다. 1시간 전에 당신의 창에서 화분이 떨어져서 이 여자의 머리를 쳤어요. 제가 이분을 병원에 데려다 줬죠.
지금은 괜찮은데 피해에 대한 보상을 해주셔야겠어요. 들어가도 될까요? 남자는 파랗게 질려했지만 당신을 들여보내주네요. 그럴 리가 없어요. 저희가 방금 집에 돌아와서 창문은 닫혀 있어요. 저 말 그대로 당신이 오기 2분 전에 제 아파트로 들어왔다고요. 당신은 남자가 거짓말하고 있단 걸 알아채고 경찰에 신고했어요. 어떻게 알아냈죠? 부엌에서 물이 끓고 있는 팬을 봤어요. 만약에 남자가 정말로 몇 분 전에 집에 왔다면 물이 끓기에 시간이 충분하지 않았을 거예요. 이제 도움이 필요한 건 당신의 친구예요. 그녀는 식료품점을 운영해요. 돌풍이 불어 그녀의 손에 있던 10만 원을 날려버렸어요. 그리고 그 돈은 흔적도 없이 사라진 것 같았죠. 당신의 친구는 돈을 가져간 사람이 고객 중 한 명일 거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아무도 돈을 훔친 걸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죠. 당신은 모든 고객들에게 친구의 사무실로 가라고 요구하는데 한 여성이 큰 소리를 내요. 말도 안 돼요. 절도 혐의를 받다니. 자, 지금 바로 제 가방을 확인해봐도 돼요. 제발 그냥 사무실까지 같이 갑시다. 거기서 해결할 거예요. 당신이 말했어요. 여자가 당신을 따라가기를 거부하자 당신은 경찰을 불렀어요. 왜죠? 여자는 10만 원을 밟고 서 있었어요. 만약 당신을 따라가면 모두가 그 돈을 보게 되겠죠? 다음날 아침은 비 오고 어두웠고 당신은 다음 사건을 향해 가고 있었어요. 조사하려면 큰 국제적인 기업의 사무실을 방문해야 해요. 당신에게 전화한 여자인 레베카가 거기서 일하고 있어요. 그녀가 말하길 방금 브런치를 막 먹고 왔는데 누군가가 1시간 전에 인사부장님을 때려 눕혔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당신은 그때 사무실에 있었던 사람들을 신문하죠. 로라는 지원자예요. 그녀는 인사과장에게 조금 화가 났었다고 해요. 그는 약속 시간이 훨씬 지나도록 그녀를 기다리게 했어요. 그렇다고 해도 전 절대로 다른 사람을 때리지 않아요. 그러기엔 전 너무 연약해요. 라고 말했어요. 마케팅 부서에서 일하는 게리는 출근한 이후로 인사과장님을 못 봤다고 했어요. 그는 아침부터 점심시간까지 회의하고 있었어요. 연구개발부의 제이콥은 카푸치노를 가지러 자전거를 타고 커피숍에 갔다고 했어요. 방금 막 돌아왔어요. 당신은 누가 인사부장을 때렸는지 금방 알아차렸죠. 제이콥이었어요. 그의 자전거와 옷 둘 다 젖어있지 않고 깨끗해요. 밖에 비가 내리는데 어떻게 이게 가능해요? 레베카의 사무실을 떠나는데 전화벨 소리가 들려요. 모르는 주소가 찍힌 문자였어요. 당신은 그곳으로 운전해서 갑니다. 한 남자가 큰 건물 문 앞에서 당신을 마중 나왔어요. 그는 떨고 있어요. 크고 어두운 홀에 들어서면 투명한 액체로 가득 찬 2개의 용기가 보여요. 그 안에 2명의 여자가 떠 있어요. 둘은 똑같이 생겼어요. 둘 중 한 명은 제 아내예요. 하지만 그게 누군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용기는 하나만 열 수 있어요. 당신은 여자들 주변을 돌아다니면서 살펴보았어요. 그리고 그 중 한 명을 가리킵니다. 저분이 당신의 아내예요. 어떻게 알아낸 거죠? 남자의 이름은 마크예요. 그의 바이커 자켓에 쓰여있죠. 그의 아내는 팔에 M이라는 문신을 새긴 여자예요. 전화벨이 또 울려요. 폰을 보니 메시지가 보이네요. 탐정 친구에게서 온 거네요. 화면에는 도와줘 라는 단어 하나만 있어요. 하지만 이건 완전 또 다른 얘기죠.